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물리문제 해결의 인지적 건축학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견고한 지식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독립적인 문제 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물리문제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레이트먼은 이를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 사이의 경로가 불분명한 과제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해 정답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사이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죠. 물리문제는 특히 주어진 조건을 해답으로 바꾸는 변형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란 물리지식과 기술이라는 도구를 동원해 질문으로 가득 찬 혼돈의 상태와 완수된 해답 사이에 타당한 논리적 다리를 놓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견고한 다리를 놓으려면 지식의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명제적 지식입니다. 이는 원리나 공식처럼 우리가 흔히 암기하는 사실적 정보입니다. 둘째, 절차적 지식입니다. 지식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조작하고 전개할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식입니다.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상황에 따라 전략을 재조직하는 상위 통제 능력입니다. 단순히 공식을 아는 것과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지활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초인지입니다. 초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여기서 정답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내가 지금 올바른 공식을 쓰고 있는가, 풀이 방향이 맞는가 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해보는 발성사고법을 활용하면 맹목적인 암기를 탈피하고 유연하게 사고를 전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와 전문가가 다리를 놓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초보자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수학 공식부터 찾으려 했습니다. 속력을 구해야 한다면 상황 파악도 없이 무작정 V가 들어간 공식을 뒤지는 역행풀이, 수단 목적 전략을 보이죠. 반면 전문가는 수식을 적기 전 문제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물리적 서술을 먼저 수행합니다. 원리를 중심으로 위계화된 지식을 동원해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순행풀이, 지식 개발 전략가, 바로 전문가의 특징입니다. 전문가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은 겉보기에 다른 문제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 물리 법칙을 찾아내는 범조화에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분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yes 라면 뉴턴의 힘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가속도가 존재하면 F는 ma를, 평형 상태라면 합력이 0인 모형을 채택하죠. 반면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가 핵심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꺼내듭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트리를 직관적으로 가동하는 훈련이 전문가적 사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학습한 내용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뇌과학적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력보다 인출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백지에 스스로 식을 써보는 훈련이 기억 정착에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비슷한 개념을 연속해서 배우면 기억 간섭이 발생하므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누적 복습이 필요합니다. 생체 리듬도 중요합니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물리 훈련은 오전에 집중하고 공식 암기 같은 단순 지식은 수면 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 물리평가는 단편적인 계산 능력을 넘어 학생의 인지구조를 다면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첫째, 언어 능력입니다. 현대 물리 기술의 논리적 융합과 매핑 능력을 봅니다. 둘째, 공간 능력입니다. 3차원 상황을 2차원 평면으로 투영하고 경로를 시각화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수리, 탐구 능력으로 단순 공식을 넘어 변인 간의 관계를 추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 능력입니다. 오차를 통제하고 장치를 설계하는 역량이죠. 궁극적 목표는 수식풀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평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어능력 평가에서는 고대 신화의 원형이 현대의 홀로그램이나 광학기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인과관계를 서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리 탐구에서는 전압이 2배 늘 때 전류가 4배로 뛰는 비옴성 소자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변 저항의 특성을 추론하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변인 간 관계를 표로 구조화하도록 유도하는 핀셋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사고를 정교화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간 능력과 실험 설계의 예시입니다. 공간 능력 평가를 위해 카메라 뷰파인더의 원리를 프리즘을 활용해 작동하게 함으로써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를 3D에서 2D로 정확히 투영하는지 진단합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자기장 속 도선의 자기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고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류가 0일 때의 눈금이 도선 자체의 무게임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치도를 그리기 전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글로 먼저 서술하도록 유도하는 스캐폴딩이 필요합니다.
이제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5단계 마스터 플랜을 제안합니다. 1단계 문제 분석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핵심 자료를 분리합니다. 2단계 전략 수립입니다. 바로 식을 세우지 말고 이해식 세우기 계산의 단계로 분할합니다. 3단계 개념 연결입니다. 상황에 맞는 물리법칙 맵을 작성합니다. 4단계 오답 분석, 단순 정답 확인을 넘어 틀린 이유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5단계 반성 및 검토입니다.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전체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논리를 검증합니다. 교실 현장에서 중요한 교수 전략 중 하나는 다면적 표상을 자유롭게 번역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칠판에 수식만 적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언어적 표상글, 시각적 표상, 그림 다이어그램, 그래프 표상, 그리고 수리적 표상 수식을 동시에 제시하십시오. 학생이 자신에게 가장 직관적인 도구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를 다른 표상으로 옮겨 적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현상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동료 학습과 에듀테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둠 내에서 서로의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초인지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PHET 같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이나 렌즈 경로를 직관적으로 표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튜터링 대시보드를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이 어떤 절차적 오류나 개념적 오해를 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딱딱 끊어진 부분만 이어주는 핀셋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교실에서 오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학생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오답은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 학생 머릿속 개념망의 어느 부분이 끊어졌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최종 정답을 맞힌 결과보다 빗면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시한 초기 모델링 과정을 더 크게 칭찬해 주십시오. 실수에도 비난받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당당히 논의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될 때 학생들의 초인지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훌륭한 물리교육은 단순히 정답을 떠먹여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명제, 절차, 전략적 지식이라는 재료를 건네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두뇌 원리에 맞춰 지식의 다리를 설계하도록 돕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지적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학생들은 초인지라는 날개를 장착하고 그 어떤 복잡한 융합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